알지 않아? 우리 저번에 그랬던 것 같아. 아, 그래? 이렇게 샷을 갖다 주셔서 이걸 부어 먹으면 될 것 같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 홀로 송이의 책장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또 휴학하면서 책들을 되게 많이 읽어서 어떤 책을 최근 2주 동안 읽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얘기해 드리려고 하고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들 이런 것들도 함께 설명을 드리면서 읽어보면 되게 좋을 만한 책들을 몇 가지 추천을 해드리려고 해요. 네, 첫 번째 책은 출근길의 주문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이거를 밀리의 서재로 보기 시작했는데 일단 이 책의 줄거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일터의 여자들을 위한 사회생활 노하우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성이라는 이유로 친절해야 됐고 그리고 상대의 반응 때문에 눈치 보고 말해야 됐고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넘어갔던 여성들에게 그렇게가 아니라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식으로 책 전반적으로 그런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제가 책에서 특히나 이제 마음에 새겼던 말이 한 번 일한 관계에서도 다시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자라는 말이었는데 되게 단순한 말 같은데 진짜 한 번 일했을 때 그 사람과 다시 일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이게 굉장히 큰 성취라고도 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런 말을 건넨다면 엄청 큰 칭찬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그만큼 일을 잘했다는 뜻이고 함께 일하고 싶은 신뢰가 생겼다는 거니까 정말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에 임한다면 일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유능한 사람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되게 감명 깊게 읽고 마음에 새기고 일을 해야겠다. 뭐 팀플을 하든 뭐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게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직장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대학생이고 앞으로 직장에 갈 사람들이고 또 학교에서도 수많은 사회생활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하잖아요. 여성으로서
어떤 애티튜드를 가지고 이 사회에 나가면 더 좋은가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은 이 책을 꼭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죽은 자의 집 청소? 읽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책이었어요. 저는 근데 그런 책들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서 아마 오늘 추천드리는 책들이 대부분 그런 책들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줄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책의 작가가 특수 청소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거기서 일을 하면서 보고 겪은 것들에 대한 에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이분이 하는 일은 홀로 죽은 사람이 나온 후에야 일이 시작이 돼요. 죽은 자의 집 청소이기 때문인데요. 이분이 청소를 하면서 보고 겪은 것들에 대한 되게 담담한 소감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게 죽은 자가 남긴 흔적이 우리 사회의 내면, 단면을 보여주는 정확한 지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이 남기고 간 것들,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았던 흔적들, 그런 것들이 사회를 꿰뚫는 결국 창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특수 청소를 하는 그런 작가의 시선에서 간접적으로나마 사회의 단면, 내면을 볼 수 있고,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강렬하게 들게 해준 책이라서 조금 더 내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는 점에서 한 번쯤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책입니다. 방금 너무 무게를 둔 책을 제가 알려드렸으니 가벼운 책을 추천을 드리자면 아무튼 여름이라는 책이에요. 이게 아무튼이라는 시리즈물이거든요. 페이지도 별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이것도 이북으로 읽었는데 하나하나의 에세이 길이가 굉장히 짧아요.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름에 대한 작가들의 기억, 작가들의 뭔가 경험 이런 것들을 풀어내면서 책장을 조금 빨리빨리 넘길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놓은 것 같아요. 인용을 되게 많이 해놨어요, 제가. 좋아하는 게 하나 생기면 세계는 그 하나보다 더 넓어진다. 그저 덜 휘청거리며 살면 다행이라고 위로하면서 지내다 불현듯 어떤 것에 마음이 가면 그때부터 일상에 밀도가 생긴다. 납작했던 하루가 포동포동 말랑말랑 입체감을 띈다. 초당 옥수수 덕분에 여름을 향한 내 마음의 농도는 더 짙어졌다. 초당 옥수수에 대한 자기의 기억을 바탕으로 이 초당 옥수수가 너무 달짝지근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옥수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초당 옥수수를 접하고 나서 자기 여름은 그런 옥수수로 뭐 기억이 된다. 대충 이런 뉘앙스의 글이었는데 저도 되게 공감을 하는 게 좋아하는 지평이 넓어진다는 건 내가 더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는 거고 내가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좋아하는 게 생기면 그 세계가 더 넓어진다라는 말에 되게 공감이 갔고 뭔가 마음이 말랑말랑해지고 몽글몽글해지는 그런 글이었던 것 같아요. 벌써 네 번째 책인데요. 너는 다시 태어나려고 기다리고 있어. 이거는 서평집인데요. 제목부터 너무 좋지 않나요? 너는 다시 태어나려고 기다리고 있어. 시집 정도의 두께라서 부담 없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너무 아까운 거예요. 빨리 읽기가 너무 아까운 책이라서 한 장 한 장 넘기고 책이 끝나는 게 너무 아쉬워서 정말 아껴 읽었던 책인데 이게 서평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서평집이 단순히 책에 대해서 딱딱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슬아 작가님의 새로운 글을 펴내는 느낌, 새로운 이야기를 읽듯이 되게 인상 깊게 읽었던 책입니다. 그 책을 보고 싶게끔 만드는 글이에요. 그 책을 읽어보고 싶게 만든다라는 게 가장 잘 쓴 서평인 것 같거든요, 저는. 근데 이슬아 작가님의 서평집은 저한테 그런 마음이 들게 하더라고요. 이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해요. 조금 다시 무거운 주제로 들어가 볼 건데요. 임계장 이야기라는 책인데요. 저는 이거를 그 유튜브 채널 시리얼에서 인터뷰하신 영상을 보고 거의 바로 구매를 했었어요. 근데 구매를 해놓고 안 읽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시간이 생겨서 읽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나오는 이제 임계장이라는 단어가 저는 이거를 보고 진짜 너무 그냥 충격을 먹었어요. 이런 단어를 만들어 쓴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고 임계장의 뜻은 임시계약직 노인장이라는 뜻이래요. 작가분께서 공무원 사무직으로 거의 30년 넘게 일을 하시다가 그 이후에 비정규직으로 일하게 되면서 겪은 이야기를 책으로 펴내신 건데요.
이 책이 시작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고다자라고, 자기는 고다자라고, 고르기도 쉽고 다루기도 쉽고 자르기도 쉬운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요. 진짜 비정규직을 너무 잘 나타내는 말인 것 같아서 좀 속이 쓰리기도 한데, 사실 임계장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잖아요. 눈을 조금만 돌려봐도 너무 많잖아요. 뭐 아파트 경비원, 고속버스 터미널에 일하시는 뭐 보안요원이라든지 배차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뭐 우리 학교만 해도 환경미화원 분들, 경비원 분들, 다 용역 업체에서 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비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고, 비정규직 노인이라는 이유로 그냥 아프면 해고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인간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저는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점점 갈수록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잖아요. 근데 노인에 대한 복지는 너무나도 취약하고, 노인 취업이라든지 그 이후의 노후에 대한 부분은 우리 사회에서 너무 논의가 안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게, 이제 앞으로의 사회를 꾸려나가는 게 젊은 세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젊은 세대 사람들이 이런 이슈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원으로 일할 때, 그리고 조금 더 높은 자리 올라갔을 때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개선해야 할 방향을 찾아 나가야 이 사회가 조금이라도 바뀌지 않을까. 젊은 세대인 대학생들이 일단 저는 무조건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책인데요. 이 책도 조금 무거운 책이에요. 조금 휴학을 한 만큼 진득하게 곱씹으면서 볼 수 있는 책들을 많이 읽었거든요. 마지막 책은 아동학대에 관한 뒤늦은 기록이란 책이에요. 한겨레 신문에서 기획 기사를 냈던 거를 이제 엮어서 낸 책인데요. 아동학대 이후에 그 가정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의 집에 남겨진 또 다른 아이들이 혹시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진 않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계를 가지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밀착적으로 취재를 해나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요즘 사람들이 더 읽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점점 아동의 영역을 지우잖아요. 요즘 사회가 노키즈존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아이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가는 요즘에서 아동학대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생각해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동학대 사망이 정말 많은 경우에 축소 기록이 된다고 해요. 왜 아동학대가 그렇게 점점 지워지고 은폐가 되냐면, 한국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는 대부분이 친부모에 의한 학대예요. 미디어에서는 계모에 의한, 계부에 의한 아동학대 같은 걸 뭔가 초점을 맞춰서 정상의 범위를 넘어선 가족에서 일어나는 형태의 폭력이다라고 보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살펴보면 오히려 정상적인 가족이라고 여겨질 만한 그런 정상 가족에서 일어나는 친부모 아동 폭력이 훨씬 많거든요. 그냥 아동학대를 입싹 다 닫아버리고 없는 일처럼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거는 사람들이 여겼을 때 정상적인 가족의 모습에서 보여질 수 없는 모습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이상하다라고 여겨지는 영역이니까 그냥 덮어버리는 거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라고 단정 지어버리게 되는 거고, 전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미디어가 더 다루고, 그러니까 수면 위로 끌어올려야 오히려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더 깊게 이루어질 수 있고 더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결국에는 사회적으로 이 논의가 확장이 되면서 제도적인 부분이라든지 사람들의 인식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다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조금 적나라하게 그 실상에 대해서 낱낱이 고발하는 형태의 글이고,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내가 지나온 아동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지금 어른이 됐을 때, 그리고 뭐 나중에 어떤 가족을 꾸리게 될 때에 있어서 이 아동들에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내가 대해야 하는가, 그저 어른으로서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손을 내밀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아주 중요하고 읽어봐야 하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카메라 배터리가 나돼서 핸드폰으로 급하게 켰는데, 오늘 추천해드린 책들은 어떠셨는지 괜찮으셨나요? 좀 대부분 다 무게가 있는 책들이 대부분이라서 이게 바로 휴학생의 영향이 아니겠습니까? 휴학생이기 때문에 이런 책들을 더 많이 읽을 수 있다. 전 정말 휴학하고 진짜 책을 엄청 많이 읽어서, 특히나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조금 무거운 책들을 읽으면 워낙 힘들고 하니까 조금 힘들잖아요. 읽고 나서 감정 소모가 심하니까. 근데 이제 휴학을 하고 조금 그렇게 감정 소모 때문에 미뤄졌던 책들을 많이 읽으면서 되게 생각도 미뤄지잖아요. 학교 다닐 때는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미뤄졌던 생각들을 좀 많이 할 수 있고 조금 더 사회에 대해서 깊게 고찰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책들을 읽는 게 이번 휴학에 아마 제일 큰 수학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튼 송의 책장에서 소개해드린 6권이었나요? 이 책들은 정말 제가 다 하나하나 읽어보고 서평까지 쓰면서 제가 아주 인상 깊게 읽은 책들만 골라온 것이니, 제가 추천해드린 책들을 한 권이라도 읽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좀 가볍게 읽고 싶으시다면 이 책이라든지 아니면 아무튼 여름 읽는 걸 추천을 드리고, 조금 여력이 있고 마음에 뭔가 공간이 있다면 다른 무거운 책들도 꼭꼭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송이 책장 여기서